시장에 기다리던 요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크게 보자면 부채 한도 협상 진전 여부, FOMC 회의로 공개,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FOMC 회의록은 오후 들어서 공개가 되기는 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잠재적인 중단 가능성을 암시하기는 했고요. 시장은 회의록 공개 이후 하락세를 유지를 했죠. 엔비디아는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로 폭등 중입니다. 간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채무 불이행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투자자들은 장중에 좀 초조한 상황들을 지켜봐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록 발표되면서 이제 뭔가 좀 터닝할까라는 분위기 살짝 조성하긴 했는데 다시 하락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좀 상승하면서 에너지 산업만 홀로 업종이 이제 좀 상승을 했고 다른 모든 업종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이게 예상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이제 또 다시 과거의 행태를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지난해에 이제 우리가 알듯이 1,300억 달러 정도 정부 지출 요구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의회 승인이 다 됐었죠. 근데 이걸 대통령한테 철회해라 이제 이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철회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밤에는 이제 미국 의회에 초당적인 민주당 공화당 떠나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갖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뭐 작게는 한 10명, 많게는 한 30, 40명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계속 이제 뭔가 중재안을 내려고 계속 말들을 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그게 오히려 언성을 높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전만 해도 괜찮다가 오후 들어가지고 어조가 갑자기 좀 바뀌면서 백악관에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6월 1일까지가 이제 엑스테이션을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일부 강경파들은 정말 6월 1일이냐 우리가 검증해봐야겠다 뭐 6월 7일 8일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더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이제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리고 경기 침체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도 경미하게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13일, 14일 열리는 FOMC에서는 좀 금리는 이제 조금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암시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뭐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금리 인하, 올해 안에 금리가 좀 인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을 되돌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사록 발표한 이후에 이제 달러 지수는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됐고 그리고 시장은 좀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경기 지표 관련해서 이제 모기지 이자율이 발표가 됐어요. 30년 만기짜리인데 이게 6.69%로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자꾸 상승하면서 지난 2월달 고점이 6.79%인데 별로 이제 한 10bp 정도밖에 안 남았죠. 모기지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고 내일은 이제 1분기 성장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2차 분석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분기별 자료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코스트코라든가 베스트바이 그리고 벌링턴 같은 소비 관련주들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겁니다. 네,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꾸준히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내일 발표될 코스트코 그리고 베스트바이 등의 실적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 섹터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섹터는 2%가량이나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종목별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8%나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장마감 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으로 약 20%가량 폭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약 시간으로 12%가량 폭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펠로알토 네트워크스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7% 이상 올랐고요. 구글의 경우 1.35% 하락, 그리고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는 소식 영향에 2.5% 올랐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대규모 정리해고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1%가량 상승을 했고요. 이날 금융 섹터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오르는 종목을 거의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약 1.5% 그리고 1.7%가량 하락을 했고요. 지역 은행들도 약 1에서 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멕시코 사업부를 분사해서 IPO를 통해 상장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옆에 헬스케어 섹터를 보시면 비만 치료제 관련 소식에 급등하던 화이자가 이날은 약 2%가량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의 경우 1.5% 가까운 상승 나타내면서 임의소비재 섹터 하락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소매기업들의 실적은 견조했습니다. 미국 백화점 업체인 콜스 그리고 의류업체인 에버크롬비 앤드 피치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모두 예상과 달리 깜짝 순이익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각 7% 그리고 30% 이상씩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이슈들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다뤄볼까요? 네, 먼저 콜스가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EPS가 43센트 정도 이제 마이너스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13센트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장 초반에 한 15%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33억 달러 정도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하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순이익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주총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 측에서 그러니까 주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주주들한 그 주가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난하게 회사 측에서 다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 얘기가 지난밤에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1%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매출이 71억 9천만 달러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순이익 부분이 나왔는데 연결 재무제표상으로는 이제 82센트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체적인 그 재무제표상으로는 지금 1달러 9센트가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92센트 정도 예상을 했는데 17센트나 높게 나타나면서 지금 보면은 주가가 20% 가까이 막 상승하고 있거든요. 360달러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최초의 대형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주 지난 그 2월 달부터 우리가 엔비디아로 관심 있게 보면서 이제 매수 포인트 잘 잡아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크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6억 2,360만 달러 나와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48%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EPS가 지금 그 예상했던 48센트 마이너스 날 걸로 그렇게 예상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한 60센트 정도 나면서 주가가 장 마감 후에 10% 이상 빠지는 그런 서로 엔비디아와 서로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샤오펑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경기가 불안하면서 전기차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5억 9천만 달러 매출이 나왔는데 이게 4분기 직전분기 대비해서도 21%나 감소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억 4천만 달러 손실을 내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게 이제 전기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아주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더 확산되는 거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니오 같은 회사도 마이너스 한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니오는 회사 측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단순하게 어떤 회사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산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부정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회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요. 이런 불안감이 이제 테슬라 주가도 또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QQQ하고 SPY 우리 다들 알고 계시는 코드입니다. 이제 사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ETF들 중에 하나인데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라는 거랑 이제 SPDR, S&P 500 ETF 하나는 나스닥 100 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하나는 이제 거기에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이제 성장주만 가지고 하는 그런 성격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 S&P 500에 있는 성장주와 가치주들을 믹스해 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좀 구성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 0.5%, 0.7%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걸 가져온 건 제가 이제 비교 차트를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냐면은 수렴과 확산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8, 9, 10월 달 보면은 크게 확산했다가 이제 수렴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차티스트 기술적 분석을 하는 시장의 분석가들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포트폴리오 관리하실 때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QQQ하고 SPY ETF 종목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익숙한 ETF 종목들 분석까지 다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10대 은행 중 하나라고 하죠. US 뱅코프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은행주들 더구나 하락하고 있는 은행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가 사실 그동안 은행들 부실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떠밀리듯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펀드멘탈이 변동이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종목들을 바라보는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방은행들이 이제 부실하고 파산 나오고 뭐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또 부채 한도 협상도 지연되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먼저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미국은 파산하지 않는다라는 걸 파산을 하더라도 잠깐일 뿐이고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엔비디아도 봤지만은 지금 엔비디아 쫓아서 엔비디아 좋다 얘기를 하지만 쫓아 들어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거는 뭐 대형 기술주들 뭐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정보도 다 비슷하게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도 이제 방송 통해 가지고 지난 연말이나 뭐 2월달 해가지고 계속 이제 대형 기술주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일부만 이제 올라가면 실적 시즌 해가지고 수익 실현하고 또 짧게 다시 또 재매수 관점 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이 기술주들을 놓쳤다면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놓쳤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좀 장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뭐 화이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은행주이지만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이 6.38%입니다. 시장 평균보다도 굉장히 높게 지금 배당을 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올해 전체 어떤 실적에 대한 것도 EPS가 4달러 59센트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성장이 한 3%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기대치 이상을 계속해서 맞춰주고 있죠. 지금 차트를 보면은. 그리고 1분기 매출이 또 급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올해 전체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홀드 의견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매도 의견이 없다는 게 중요하고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상당히 또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V자형 패턴의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나왔을 때도 급락하고 나서 바로 또 땡겨 올리는 모습 보였는데 실적이 괜찮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은행권 부실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부채 한도 협상 마무리되면은 40달러까지도 1차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전의 어떤 펀더멘탈은 충분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고점까지도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된다면 그리고 금리 인상이 완전하게 이제 마무리되고 하락이 시작된다면은 2019년도 고점인 53달러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지금이 적깁니다. 30달러, 그 아래 28달러까지 구간까지 적절하고 손절매는 한 25달러까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어떤 뭔가 큰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보고 싶다, 기술적으로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경기가 회복됐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펀더멘탈이 죽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은 앞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US 뱅코프였습니다. V자형 패턴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28에서 30달러가 매수가 적절하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40달러까지 반등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될 경우 53달러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